오늘 제가 추천드리는 책은 레오 버스카글리아의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입니다. 이 책은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라서 여러 번 읽은 책 중에 한 권인데요. 저자인 레오 버스카글리아는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 살아 계셨을 때는 미국에서 최고의 사랑학 전도사로 유명했습니다. 레오는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내다가 제자 한 명이 자살한 사건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젊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하는 법에 관한 세미나를 열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 책도 출간되자마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좋았던 부분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봤는데요. 제가 교직에 있다 보니 작가 레오가 학교 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이 뼈 때리는 충고와 조언들에 반성하기도 했고 또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교육에 대한 주제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가르침의 효용성마저 의심한다. 내가 아는 사실은 단 하나뿐 배우려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란 온갖 지식들을 쭉 늘어놓고 그게 얼마나 재밌고 좋은 것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한번 맛을 보라고 권하는 도우미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해야 그것뿐입니다. 누구에게도 억지로 맛을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껏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쳤던 교사는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사랑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뻔뻔스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다, 이제는 정말 우리 인간들이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라고 외치면서요. 그렇기에 다시 찰스 실버만의 말이 떠오릅니다. 학교는 터무니없이 애정이 부족한 곳이 되어버렸다. 학교가 아이들의 목을 조르고 창의력과 기쁨을 말살시키는 재미없고 무의미한 공간으로 전락해버렸다.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배움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이니까요.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마다 사람은 새로워지니까요. 새로 알게 된 지식에 맞춰서 주변을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인간은 단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동화되지만 이상하게도 교사들에게는 쉽게 동화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교사로서 아이들 앞에 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상한 말만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교사를 양성해 아름다운 인간으로 교육 일선에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상 교단에 서면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들이 기다리잖니? 메리야, 좀 빨리 걸으렴. 메리가 교사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할지 눈에 선합니다. 제니는 참 예쁘게도 앉아있구나. 여러분들도 제니처럼 언제나 단정해야 된단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끊임없는 잔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할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런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교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생들 앞에서 수업 시간 내내 이것저것 떠들어대면서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배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인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대학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셈입니다. 교사라는 껍데기를 벗고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교사들의 진정한 역할임을 깨닫도록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는 교사만이 교실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길잡이를 아주 쉽게 알아보니까요. 저는 변화를 믿습니다. 교사인 우리부터 먼저 변화의 힘과 그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란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마다 그 지식을 흡수한 상대방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학교를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도 교사들이
책상줄을 똑바로 맞춰놓지 않으면 교실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하며 으르렁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그렇게도 중요한 일일까요? 학생들이 진정한 삶에 대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건 괜찮고 책상의 줄이 좀 어긋나는 건 안 된다니 대체 말이나 됩니까? 그렇다면 아이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인간에게는 상상력이라는 놀라운 금광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황금을 캐내어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도 일깨워줘야 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마저도 잊어버린 이 엄연한 사실을 아이들에게 꼭 알려줌으로써 자존감 넘치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사회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틀 속에 짜맞춰 넣고 스스로 흐뭇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저는 이 세상에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제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도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도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이 세상에 괜히 태어난 것이겠습니까? 아이들의 독특한 면모가 괜히 생겨난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들 각자가 하나의 조각이 되어 거대한 그림을 맞춰야 하는 퍼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퍼즐을 맞추지 않으면 그림은 완성되지 못하고 그 때문에 우리들 모두는 영원히 불완전한 조합으로 남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와 똑같아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저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 저는 나를 따르라 하는 방식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따를 때 여러분 자신의 참모습과 만날 수 있고 저도 저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너희들 각자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란다 하고 말해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나는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자기보다 멋지고 훌륭해 보이는 누군가를 찾아 평생을 떠도는 방랑자가 되지 말고 나 자신 속의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해서 최고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조차 이런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은 지금 보이는 것보다 숨어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모두 새롭고 멋진 나를 발견해가는 신비로운 여행의 출발점에 서 있는 셈입니다. 저는 책상줄을 맞추라는 교육보다 눈을 맞추는 교육이어야 한다라는 소제목을 보자마자 저한테 하는 말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면 학생들의 표정보다는 정말 삐뚤어져 있던 책상줄이 먼저 눈에 들어올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을 때 삐뚤어진 책상줄보다 여러분의 표정과 마음을 먼저 봐주는 그런 교사를 만난 행운아이기를 조심스레 바라봅니다. 혹시 그런 선생님이 없었다면 이 책으로 대신 위안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직이든 아니든 우리가 함께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응원합니다. 이상 리딩 옹클의 북튜버 박쌤이었습니다.